목동 신시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하향세는 이제 끝이 났다. 물량이 나올까요? 물량이 나오지 않죠.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을 거다. 기다리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86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먼저 양질의 강의와 전략들 세워주셔서 잘 참고하고 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동 13단지 27평의 몸테크 중인데 이번 토지 거래도 다시 지정되고 포지션을 바꿔야 하나 해서 매도 생각 중입니다. 12억대로 해야 나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지금 제가 봤을 땐 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하향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금액적인 호가가 앞으로 더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대지 면적이 기존에는 18제곱미터였다가 규제가 더 강화돼서 6제곱미터 이거 초과될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조건은 반드시 실거주자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는 투자자 유입이 아예 제한되죠. 못 들어온다, 투자자가.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아파트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지금도 현재 하방 경직성이 높아서 매도 물량 자체의 가격 하락세는 이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유가 이 아파트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급감했죠. 재건축 아파트인데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와야 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거주자만 매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죠. 거래량이 급감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매도 물량 자체도 줄어든다. 매도 물량 자체도 줄어든다. 자, 지금 이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전에 매도 물량 목동 지역 일대 아파트 수준에서 본다면 평균 500에서 600채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2021년 규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300에서 400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매도 물량은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세는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매도를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투자자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값 하락세는 다주택자의 역전세 위험성이 놓인 분들의 매도 물량의 적체로 인해서 발생된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 역전세에 놓인 분들의 매도 물건이 이제는 이 아파트에는 끝이 날 거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 지정이 되었냐면 2021년 4월 27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재지정 또는 해제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2021년 4월 27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가운데서. 지금 이런 초고가 아파트의 목동 신시가지에 뭐 대출을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본인이 몸테크에서 들어가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투자자 유입이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의 관점에서 보셔야만 한다. 그러면 2021년 4월 27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 가운데서 2019년에 취득해서 전세를 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자,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안정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만료되는 2년 뒤인 2021년 전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30일 날 임대차 입법을 시행하고 나서 5%밖에 못 올렸습니다. 5%. 따라서 2019년에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2021년에 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입자가 지금 전세 가격이 그 당시에 폭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기존부터 워낙 낮았던 수준이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2021년 그리고 2023년 정도가 돼서 계약갱신이 만료가 될 겁니다. 2023년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2019년에 취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 애시당초 전세 가격이 낮았고 그 전세 가격 낮은 수준에서 5%밖에 올리지 않았다. 역전세 위험성이 있을까요? 거의 크게 없는 수준이죠. 이분들이 매도 계획을 세울까요? 매도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2020년에 주택을 취득해서 전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2020년 전세 가격이 워낙 높게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돼서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함께 하락을 했었죠. 자, 2022년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대다수 역전세를 맞았을 겁니다. 자, 역전세 2022년도 역전세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이분들은 대응을 마무리했겠죠. 이미 2020년에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역전세를 작년에 맞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이미 다 끝내놓으셨다. 당연하죠. 과거니까. 그죠? 다 끝내놨자. 역전세에 대응. 자, 그리고 2021년 4월 27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도 이분들은 투자자가 못 들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11년 4월 27일에 지정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자만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실거주자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역전세와는 무관하죠. 따라서 다주택자의 지금 역전세 매도로 인해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현상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실거주자가 취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다주택 역전세 위험성과 무관합니다. 그럼 물량이 나올까요? 물량이 나오지 않죠.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 2021년에 계약갱신하고 2023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대차를 맞추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낮은 수준의 5%밖에 올리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도할까요?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역전세의 위험성이 놓인 분들. 근데 이분들은 이미 2022년에 다 끝이 났다. 다 대응을 마무리했다. 매도 물량을 출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도 지금 완화가 됐네. 또 여기에 지금 노후 정비 계획이 있죠. 노후 정비 계획 특별법 제정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도 뭐 면제, 그리고 통합심의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고 이런 혜택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받는다. 매도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매도해야 될 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제 매도 호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호가를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태여 급할 필요도 없고 매도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이 이제 뭡니까? 상급지 이동.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상급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 구태여 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매도 물량 자체까지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상쇄가. 따라서 매수인이 조금 더 나오는 시기에 맞물린다면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을 거다. 기다리십시오.